성공적인 동거를 위한 관상 상담을 합니다. 얼굴 없는 관상 카페 시즌 2. 얼굴 없는 관상 카페 시즌 2.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일 연구소의 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짠이입니다.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첫방 녹음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상담자분이 오셨는데요.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네. 아니 뭐 동거인데 뭐 동거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거. 많은 케이스를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네. 혼자인 사람도 있고 뭐 셋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실명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가지고 있어. 형, 다니고 있어. 이 형 좀 한다. 이야. 몰랐던 사실. 나도 월급 좀 줘봐.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는 25살입니다. 아우. 네. 25인가요? 근데 네. 무슨 띠죠? 95년생인데 빠른이라서 돼지띠. 아. 그럼 아주 올해로 26이라고 해야 돼. 25이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나 사자야. 네,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네. 이제 저는 평소에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여자인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항상 전제를 하고 SS에 만나서 저는 동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좋네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 호칭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아, 네. 네. 이제 시즌 2부터는 물령을 잡아서 그 물령으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 내담자분이라고 하죠. 네. 상담자분, 내담자분 네. 왔으니까 네. 내담자분이 개를 닮았다 그러면 개군 뭐 이런 식으로 돼지 좋아요. 돼지군 뭐. 아, 네. 근데 오늘 오신 분은 두더지 닮았네요. 네. 그러면 오. 두더지 씨. 두더지씨. 두더지 군으로 하죠. 네. 저는 두더지 생각하면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냥 두군이라고 하자. 네, 두군. 두근두근과 함께하는. 그러면 혹시 관상을 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여행 갔을 때 이제 그냥 길에서 봉사하시듯이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봤어. 그 이후로는 보고 싶었는데 관상을 5분을 봤다고요? 네, 그냥 멘트 한 번 정도 들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딱히 다른 말씀 없었고 이제 눈썹을 제가 지금 그린 거거든요. 아, 자연스러운데? 눈썹을 그리고 다니라고 그 멘트 하나 말고는 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고. 네. 예. 네. 왜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냥 봐도 거칠어 보이지 않나요? 눈썹이? 지 마음대로 났죠, 눈썹이. 눈썹 방향이 막 송뭉치 뜯어놓은 것처럼. 잘 안 쓰시지? 저 약간 그게 눈썹 스트레스 지금 그거 알아보고 눈썹 문신을 할까 저런 말까 성격이 이제 고민을 장비 성격, 장비 눈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성격이 나빠요. 죄송해요. 어떻게 나쁘냐면 왜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조선시대 때 망나니 칼 들고 사람 목 자르는 망나니 장비 눈썹이라고 신기하네요. 하면 지 맘대로 막 손뭉치처럼 막 나가지고 막 그 송충이 네. 눈썹 뭐 네. 그런 네. 그런 눈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려놓으니까 그 조금 정갈해 보이니까 성격이 조금 수그러들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 가리킨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사람 가리키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미치고 팔짝 떠요. 아, 네.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잡아놓고 하는 스타일일 가능성이 커요. 맞나요? 약간 맞아요. 근데 눈썹을 그려놓기 네. 때문에 그런 성향이 조금 줄어들죠. 사람 목을 자를 때까지 하니까. 잘릴 때까지 하니까. 안 잘리면 못 베기니까. 전형적인 전사, 전투 뭐 이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애를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많이 못한다 하면 원장 선생님한테 따라와 내가 보충을 하겠다. 오.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야지. 그래. 약간 네. 장비와 장비와 그리고 망나니가 섞인 두더지. 네, 두근. 근데 두더지 자체가 앞만 파니까 걔가 시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얼굴상도 되게 삼국지에 나올 것 같은 얼굴이요. 이렇게 일단 눈이 고리눈이라고 네. 해요. 저런 눈은. 이게 문고리 있죠. 문고리. 옛날 보면 시골 가면 문고리 이렇게요, 동그란 거 음. 그걸 그거 닮았다 해서 고리눈이라 해서 땡그란 눈. 아. 눈도 땡그랗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봉사하시는 분께서. 아까 여기 팟캐스트 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게스트로 온 계기가 동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네. 약간 결혼 예비형 동거 그렇죠. 스타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네. 논문으로도 있어요. 아, 네. 이런 사람이 다 조사돼 있습니다. 네. 이 결혼을 이제 동거의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사람인 건데 네. 그러면 동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우선 저는 결혼을 한 사람들 선배들도 많고 네. 이제 주위에 친척들이나 네. 이제 만나면 항상 트러블이 나는 게 같이 안 살면 모르는 점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그게 나랑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제 투닥투닥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를 미리 다 선별을 하고 동거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일로 싸우지 않게 그래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동거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 동거를 하다가 네. 투닥거리 그러게 됐다. 네. 그러면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질. 아니, 저는 이제 동거를 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런데 네. 이제 서로 안 맞는 문제가 무조건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화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음. 저는 이때까지 만나는 애들은 다 그냥 가볍게 싸우는 것 정도는 대화로 풀리는데 서로 예민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난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돼. 근데 걔는 엄청 예민해. 근데 그거를 대화로 점점 조율을 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맞으면. 이제 그거를 동거를 통해서 좀 그런 사람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더 자세하게. 그쵸. 어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이런 두분 같은 스타일은 어떤 동거 파트너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이런 분들은 동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기 성격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야 되죠. 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파악이 돼야지 상대편하고 합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상대편이 나쁠 수는 없잖아요. 내 문제도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 두더지군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이 조금 그러니까 두더지의 성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왜 두더지라고 얘기했을까 네. 하면은 두더지 같은 경우는 땅을 파고 땅 속에서만 살죠. 네. 그리고 야행성이고 네. 네. 그리고 가장 위험할 때가 땅 위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하고 그 어. 다음에 두더지 잡을 때는 사람이 땅 속에 있는 두더지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끌어내죠. 그러니까 이걸 동거에 대입을 시키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 네. 그 다음에 나하고 결이 안 맞는 취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취미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조해줘야지 거기에 태클 거는 거를 못 견뎌하죠. 맞나요? 진짜 맞아요. 어. 이번에 최근에 그런 것도 다 약간 그런 게 엄청 컸어요. 계속 저를 바꾸려고 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나랑 사귀니까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런 게 너무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거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혼까지도 국한이 돼요. 네. 포함이 되는 문제예요. 네. 동거나 결혼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얼마나 나를 참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나랑 닮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생활적인 문제에서 트러블이 나는 걸 못 견디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자기만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하고 안 맞아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 그 사람하고는 1분 1초도 같이 못 있어요. 어. 이거는 구조적으로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두더지군이 이제 두더지는 땅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의 물력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 살잖아요. 네. 사는 데가 달라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최소한 육상동물은 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밝을 때 다니는 동물들하고 또 안 맞아요. 같은 밤에
그러니까 밤에 야행성 동물 하면은 보통 보면은 설치류라든지 뭐 그런 부엉이? 쪽에 뭐 부엉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엉이는 두더지를 잡아먹을 거라 아마. 아무튼 일단 최소한 시간대가 맞아야 된다. 시간대. 언제 가장 활발하세요? 저는 밤에 밤에. 네. 근데 이제 네.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거를 했든 결혼을 했든 하면 네. 이제 여자 배우자나 아니면은 동거하시는 분이 이제 낮에 이 일이 없다. 네.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한다. 치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저녁에 오죠? 그럼 두 분은 그때부터 자기만의 시간이에요. 근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부터 자기가 놀아줘야 되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이클이 안 맞죠? 네. 무조건 파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 결혼을 하면 같이 낮에 일하고 같이 저녁에 쉬어버리는 구조가 돼버려야 되죠. 그럼 오히려 직장 동료를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맞벌인데 서로가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타치를 못하고 이게 주말부부 형식이 가장 좋고 아니면은 같이 살더라도 주말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말부부처럼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근데 난관이 뭐냐면 육아를 하게 되면 그게 조금 근데 육아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육아 대신 키워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동거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네. 같이 바빠야 돼요. 그리고 같이 놀고 네. 뭐 PC방 좋아한다고 하면 같이 PC방 가서 놀 수 있는 사람 네. 그걸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본인이 꼭 지금은 쉬어야 될 타이밍이다 할 때 같이 쉴 수 있는 사람, 쉴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내가 쉬어야 되는데 놀러 나가자고 하면 안 되거든. 미쳐버리거든. 그럼 나는 언제 자야 되는 거지? 사람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고 상황이 피폐해질수록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약간 아까 얘기한 거랑 반대로 네. 본인이 그 연인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상대방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 딴에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상대방은 이건 안 바꿔도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가득한 게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후회도 몇 번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배려라는 게 네. 기본적인 게 충족이 된 다음에 나오거든.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게 맞춰지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네. 배려할 수가 없는 거지.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배려라는 네. 거는 일단은 나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고 내가 여유를 심리적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준 다음에 네.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일단 나한테 맞춰 그렇게 해버리면 두 분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진짜 이런 것들 맨날 진짜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계속 커지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아직 그럼 두더지를 만난 경험은 없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동거나 뭐 모든 같이 사는 종류가 다 동거라고 생각을 할 때 네. 이제 동거의 목적이 같아야 동일해야 성공적인 동거 그러니까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거가 되는데 뭐 논문 자료에도 있듯이 목적이 다른 경우에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면 목적을 처음에는 다르더라도 사랑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고 해요. 근데 뭐 사랑이 얼마 안 가잖아요. 호르몬 작용이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목적이 다른 걸 확인하고 원래 목적이 달랐던 걸 뿐인데 네. 그게 사랑이 식어서 뭐 변했다느니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걸로 좀 동거를 실패하는 뭐 많은 대학생 무리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 목적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혹시 뭐 동거나 이제 뭐 결혼 다음 이제 방안으로 이제 동거를 생각하시는 건데 네. 뭐
두 개 같다고 보고 네. 결혼을 하는데 좀 이상적인 그런 상이 있어요? 결혼상이나 이랬으면 좋겠다. 저는 우선 전 제일 중요한 게 네. 서로 그러니까 저 자신의 삶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을 저는 이때까지 못 만나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게 엄청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그걸 이해해주고 다른 부분을 대화로 맞춰갈 수 있는 성숙함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게 진짜 외적인 면이랑 뭐 물질적인 면 다 떠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적인 면을 떠나요? 네. 오. 아이 같은데. 뭐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근데 궁금한 게 전 두더지상의 여성상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니 혹시 근데 네. 지금 방송이 하다 네. 보니까 좋아하는 최대한 동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죠 뭐. 그게 제 역할입니다. 좋네요. 이렇게 안 배웠으면 좋겠다는 네 뭐.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이게 보자마자 그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두더지 상이다 다 나왔다 하시니까 아 이거 10분 만에 끝나. 그렇지.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자 두더지상 얘기했는데 네. 물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물령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두더지와 닮아서 두더지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두더지 비유를 하는 거지 두더지를 닮았다고 해서 다 두더지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 짚어주고 싶은 건 두더지들이 엄청 부지런해요. 땅을 계속 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키코모리는 아니에요.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에요. 게으른 여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네. 빛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네. 멋있어하고 네, 맞아요. 만약에 제가 만나려고 하면 혹시 어떤 활동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활동?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업이나 이런 뭐 동호회를 하는 사람들이 두더지적인 여자분들이 많다. 두더지 서식지가 어디냐? 그런 거 네. 그렇게 좁혀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두더지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네. 지구는 넓고 네, 맞죠. 땅은 다 있으니까 네.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본인하고 아까도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은데 본인하고 결이 맞는 사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족 같은 종족. 왜 같은 종족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니까 근데 같은 종족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런 이성을 만나면 네. 편할 거예요. 느낌이 바로. 말을 하지 굳이 하지 않아도 네. 편하고 네. 같은 공간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어도 네. 어색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 네. 그게 중요해요. 네. 근데 같은 종족이면 어색하지 않아요. 조아랑 뭐 짜니님은 어색한가요? 아니요 뭐 아닌가? 방금 네. 네. 네 동반지 2년 만에 처음 어색했네. 물론 이제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간에 이제 그런 어색한 과정을 신혼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직사하게 싸우면서 어색하지 않은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는 커플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두더지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가 강해요. 오. 자기 프라이드도 강하고. 근데 그게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프라이드가 아니거든. 자아도 밖으로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강한 성격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길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못 해요. 특히 여자들은. 그러니까 착하고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일 거라는 착각을 하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그거는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겉보기에 외향적으로 그리고 굳이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 그런 성격은 아닌데 맞아요. 사회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그런 여자들이 접근을 해오면 또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여자들이 대시를 하면은 크게
마다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오면 오는데. 일단은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에 속아서 오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연애를 하면 트러블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지. 여자를 만나서 처음 만나서 편하다는 느낌을 받은 대상이 있었나요? 저 딱히 없죠. 네, 없는 것 같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속아서 들어오는 거라서 네. 두근이 이해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 관계는 끝나요. 왜냐면 상대방은 기대치가 있는 상태에서 두근한테 자상함과 뭐 나한테 맞춰줄 거다 뭐 이런 거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데 네. 배려심 같은 거 착한 네. 남자 좋아하잖아요. 네. 착한 남자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착하질 않아. 자기 얘기를 막 해. 일단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막 가르치려고. 자기 얘기를 해 막. 이거 그럼 미쳐버리는 거지. 아 속았구나. 이게 되는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해결책은 둘 중 하나예요. 그런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네. 나하고 맞는 네, 편안한 어색하지 않은 같은 종족 네. 나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다리셔야겠네요. 근데 자아가하기 때문에 네. 쉽사리 상대방한테 맞춰주지 않아요. 네, 저도 맞출 수 있을지 자신할 수 근데 없네요.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케이스는 있어. 어떤 상대방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아. 특히 이런 스타일들이 나보다 정신력이 높거나 누나들인데 되게 멋있고 네. 좀 존경까지도 할 수 있는 상대라면 네. 굽혀. 맞아요.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니는 네.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그나마 제일 뭔가 멋있고 뭔가 자기 길도 뚜렷하고 해서 제일 미련이 남는 사람이 그 누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해. 네. 웬만하면 맞추려고 해.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버리지. 아, 약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러면 평소에 누구한테든 잘해주는 행동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회생활이 안 돼. 그쵸. 왜냐면 원체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 강해. 좀 일을 무 자르듯이 딱딱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후천적으로 본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적응을 해가지고 개발되고 이제 진화한 거라서 그건 좋은 점인데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얼굴적으로 보면은 그 네. 강함이 이제 눈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오른쪽이지 오른쪽 네. 눈 위에 보면 상처 있잖아. 아, 있네요. 상처도 다 나요. 저렇게 되면은 저쪽 저 부위에 이게 전문용어로 전태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저 부위에 있으면 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성격이 강해. 아, 상처도 이제 관상에서 나오는 건가요? 티끌 하나까지도 다 나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코가 되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네. 그다음에 입도 입술이 특히 아랫입술이 도톰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미대생으로서 이제 이미지상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네. 들잖아. 네네. 그러니까 눈하고 코 입이 다른 거지 이미지가. 그냥 눈만 딱 따지고 보면 되게 좀 거칠다기보다는 맹장? 맹장류요? 뭐 그런 느낌, 강한 느낌 딱 드는데 네. 이딱 분리해서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얼굴 자체에서도 두 가지 느낌을 공존하고 네. 있는 거지. 근데 코하고 입 같은 경우는 자라면서 그렇게 성격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는 코가 뾰족하지 않았나? 약간 네. 약간 어릴 때 미남상이라고. 네, 얼굴이 좀 살이 찌면서 네. 코에도 살이 붙고 하면서 네.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지. 네. 근데 얼굴 자체도 지금 조금만 흥분하면 얼굴이 붉게 되잖아. 네. 이게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거든. 급한 성격은 맞아. 네. 맞아요. 이게 싸우자고 하는 거에 능하고 모든 거를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네. 개뿔 대화는 무슨 어. 그게 싸우는 거지. 언성은 나는 언성 안 높이고 있어 하는데 언성이 이미 높아져 가고 막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은 짝을 만나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계속 헌신을 다하거나 네. 네.
두 가지 케이스밖에는 답이 없는데. 아까 두 분이 질문을 했던 게 네. 약간 제가 듣기로는 그 두더지상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네. 이게 뭐 직장이나 네. 어떤 지역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네. 그런 걸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네. 라는 게 있는지 한번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방금 얘기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디에든 있어.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미 짝이 있거나 네. 아니면 두 분을 성에 안 차하거나 음. 그게 문제지. 그리고 은근히 여자 두더지상들이 잘 팔려.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안 주거든. 그렇군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다른 일에 눈을 안 돌리기 때문에 배 같이 있는 남자친구나 배우자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스타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미 팔렸지. 팔렸다고 하면 이상하고 이미 임자가 있지. 네. 쏘리 네. 하려면 하고 말을 실수를 한 것 같아. 아무튼 간에 네. 되게 어렵네요. 어차피 근데 남자도 팔리잖아. 네. 그렇죠. 남자도 팔리고. 그러니까 남자 두더지들이 팔리기가 힘들어. 왜냐면은 여자 두더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조라는 느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잖아. 조금은. 네. 네. 뭐 조금은. 그렇죠.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거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거니까 네. 두더지라는 느낌이 네.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밝은 데서 일하는 남자와 합이 잘 맞아. 서로 보완이 되는 거지. 근데 남자가 어두운 데 있으면 밝은 데 있는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근데 보통 남자들이 살림을 잘 하지는 않거든. 네. 요즘은 하는 추세가 있긴 하지만 두근이 살림을 할 사람은 아니야. 차라리 두근이 여자거나 아니면은 살림에 소질이 있고 그게 한다고 하면 돈 버는 여자를 만나서 살림하고 돈 벌고 이러면 합이 맞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 두더지들이 잘 안 팔려.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같은 야행성이라도 그 시간대라도 맞는 사람 만나라. 시간대라도. 두더지는 찾기 힘드니까 네. 시간대라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이건 비유인데 비유였고 네. 풀어서 얘기하면 네. 본인이 하는 거를 못하게 안 하는 사람 네. 네. 이라도 만나라. 아. 이해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아, 네. 그렇게만 되면 네. 동거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이야. 네. 두 번째, 세 번째도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거든. 네. 날 좀 냅둬라 이거. 나도 널 냅둘게. 우리 공평하게 서로 냅두자. 좋네요. 이거거든. 네. 그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인 것도 있는데 또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두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할 걸 다 하거든. 근데 혹시 아까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굳이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네. 어떤 사람이랑 네. 동거든 결혼이든 네. 왜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저도 동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네. 네. 이제 저는 연애를 하면 네. 거의 그냥 계속 같이 있어요. 이제 여자 친구였던 사람들이 뭐 자취를 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한 2주 동안 집에 안 간 적도 있고요. 땅굴 파놓고 같이 들어. 거기서 그냥 뭐 할 거 하고 다시 그 집으로 와서 뭐 누님 집에서 씻고 와서 이렇게 사는 걸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한테 맞는 그러니까 저는 또 생각보다 외로움을 타는 그 텀이 있어요. 시기가 항상 타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럴 때 혼자 있으면 너무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맞는 사람을 다 이해해주는 아량은 가지지 않았으니까 저가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요? 나이 들면 얼굴이 바뀔 거예요. 관상은 바뀌거든. 나이가 들고 하면 네. 이제 몇 번 더 시련을 겪고 연애가 실패를 겪고 하다 보면 네. 네, 어차피 결혼은 조금 늦게 할 거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에서 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두더지 생활을 청산을 하고 네. 야행성이라도 이제 밖을 땅 위에서 돌아다니는 야행성 동물이 있거든.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는 계기가 한 30 넘어가면은 네. 슬슬 바뀌니까. 네. 그러니까 닳고 닳아서 이제 사회에 더 이제 능숙하게 되면 네.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어, 연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게 연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맞아요. 배려심 따위는 없고 남 생각 따위는 없고 배려심 따위 없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건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배려의 폭이 넓어지는 꼰대가 아니라 네.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왜곡되면 꼰대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지겠죠. 네. 지금은 양보가 안 되는 것도 그때 네. 되면 양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물량이 바뀌겠죠. 눈이 더 처질 것이고. 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동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네. 겁내하지 말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무작정 해보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음. 실패를 전제로 하는 동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네. 쌓이다 보면 이제 본인이 목표하는 게 결혼이니까 네. 동거를 통해서 결혼으로 가는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네. 수정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반동거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반동거. 많이 했죠. 그렇죠. 저는 거의 사귀면 거의 반동거. 그러니까 계속해요.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네. 이제 동거도 하고 동거의 순기능이 이제 이별을까지도 순기능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네. 뭐 좋은 거잖아요. 여행 연습이고 네. 서로 맞춰보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꼭 동거를 해서 꼭 성공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성공적인 동거라는 거는 서로가 이제 이성에 대해서 배움이 남는 동거라면 그것 자체도 성공한 동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근데 두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동거를 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네. 배려심을 배우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를 알아가라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나하고 맞는 여자를 고를 수 있는 눈도 가지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시간이 필요한 네. 부분이네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동거하다가 이제 동거를 파기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혼할 경우에 당연히 낮대요. 높대요. 이혼율이. 근데 뭐 그런 뭐 끝이 있는 동거를 여러 번 하면 오히려 더 결혼에 다 가서 이혼율은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동거 많이 하십시오. 뭐 일단은 좋아요. 얼굴 자체는 되게 좋은 얼굴이고 관상학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얼굴이고 단지 이제 너무 강하다는 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여자를 좋아해요. 어느 부분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딱 있어요. 보면 사이 나. 웃을 때 웃어봐요. 저 눈꼬리 옆에 보이죠? 아, 여기가 처척궁이라고 하는 데예요. 첩의 궁이에요. 결혼을 또 여기로 보기도 하거든요. 웃어보세요. 선이 가죠. 굵게 2개나 생기죠. 아이고. 색깔이에요. 아, 절대 남자랑 사귈 수 없는 여자의 환장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요. 얼굴 빨개지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19금일라나 괜찮습니다. 뭐 몸이 알아서. 땡기는 그 외로움이 이제 정신적인 외로움은 아닌 것 같고 신체적인 욕구. 네. 육체적인 외로움이기 때문에 옆이 허전한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또 더더욱 외모를 따지는데 아까 뭐 외모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할 제가 때 이걸 내가 얼마나 코웃음을 쳤는지 솔직한 발언이었나요? 저는 지금도 외모를 안 따진다고 얘기해보지. 처음에는 엄청 많이 따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낮춰가는 단계예요.
옛날에 비해서는 저는 안 따진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외모 네. 수준하고 맞춰서 가는 거지 뭐. 옛날엔 잘생겼었나 보지. 옛날에 좀 더 나- 살이 없었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미끼가 좋아야 좋은 물고기가 나오죠. 뭐 동거도 육체파형 동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육체파니까. 너무 밝히니까. 결혼 가능형에서 육체파로 넘어가는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젊음에 특히 20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나는. 그래야지 그 에너지 발산하는 방법을 배워서 30대에 꽃이 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20대에 꽃이 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은 에너지 발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데, 네. 그거를 이제 너무 육체적으로 풀다 보니까 연애를 연애에 관련된 에너지를 네네네. 너무 육체적으로 네. 푸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니라 생각해요. 하다가 에너지가 고갈되면 정신적인 사랑을 하겠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봐. 네. 알겠습니다. 하루 10번씩 막 해. 두더지는 진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케이스네요. 경험이 필요한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경험. 동거도 많이 하고 네.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갔다 오다니 무슨 말이죠? 결혼을 품절남- 하다가 아.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네. 가 근데 와, 어차피 좋겠다. 혼자는 못 사니까 좋겠다고? 왜 이래? 좋네요. 너 좋아 너 많이 힘들겠다. 오 상당히 개방적이야. 좋아. 이런 줄 몰랐는데 너가 모르는 건 많아. 짠이가 그래. 아무튼 그렇고요. 혹시 선생님에게 동거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을 이제 저는 강하다는 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틀려요? 아니요, 저는 좀 그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강하다고 표현을 하신 주관이 강하다는 느낌이 주관이 강하다는 거죠. 아. 내면이 되게 네. 강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네. 내면에. 근데 밖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아. 근데 본인이 하고자 해서 네. 안 한 건 없거든. 있냐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하려는 거는 다 다 했잖아. 해야지 약간 성이 풀리는. 사부작 남들 맞아, 모르고. 맞아. 그러니까 두더지지. 오명한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여행을 계획을 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 맞아요. 왜냐면 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반대하는 것도 난 도움 안 되고 찬성해도 뭐 도움 안 되니까 그냥 통보식으로 나 갔다 온다. 조용히 갔다 오는 거지. 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지를 안 주는 거야. 입을 댄 여지를. 맞아, 나 미국 갈 때도 그냥 간다 말만 하고 갔다 왔거든. 친구들한테 해외여행 갔다 올 때도. 그러니까 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간다는 거지 무조건. 그건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성격이 안 강하다고? 강하네요. 강하네요. 강하다는 표현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자기 고집이 세다 뭐 이렇게? 네, 고집이 있어요. 성격이 나약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또 뭐 동거랑 상관없는 질문도 뭐 괜찮아. 직업적인 부분도 괜찮고. 하다 보면 동거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네. 애쓰는 건 보여. 완벽한 조합군입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육체파형이다 그런 얘기. 결혼 가능형을 둔갑한 육체파였다. 근데 동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케이스가 들려면 네. 같이 오면 네. 네.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 서로 성격, 궁합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상대방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순전히 두 분만 두고 얘기를 하다 보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게 짧아. 네. 맞아요. 왜냐면 심지어는 육체파이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게 없어. 그냥 성격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나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네. 그리고 나랑 많이 같이 있어주면 살 부벼주면 된다. 이게 이게 끝이라서 되게 쉬운 남자네요. 쉽다면 쉽지. 좀 방치해두고 적당히 방치해두다가 한 번씩 데리고 놀면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 얘를.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여자 입장에서 두고는 방치해 두다가 평소에는 놀고 싶어 하면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놀아주고 막 같이 갖고 놀고 막 매우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그 핸들을 여자가 지는 케이스가 되면은 두군 입장에서는 되게 행복하지. 본인이 핸들 지면 스트레스 받지. 이런 스타일이 같이 여행 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을 거야.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행을 혼자 가는 스타일일 거야. 여자친구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박 2일도 좀 싫어한. 왜 안 가시나요 혹시?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자친구 집이든 뭐 저희 집이든 그냥 이놈의 두더지. 왜 두더지라고 해서 좋아하는 알겠지 이제. 얘가 100% 되지. 이게 더 행복한 게 아닌가. 네. 행복은 개뿔. 유기적인.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 아까 문 얘기하다가 다른 궁금한 점이 네. 있으면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었고 그게 동거 네. 얘기를 다음에는 커플이 오면 네. 이제 궁합을 보는 걸로 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걸로 뭐, 주제로 잡으실 거예요. 여러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조아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시무룩해 있지 말고. 1회차라서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닌데라는 막 그런 것을 나한테 막 보내는데 그러진 말고. 다른 질문 있어요? 이제 저는 약간 누나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아까 해주신 게 약간 성숙한 여자 아니면 제가 존경심을 가질 만한 여자라고 했는데 혹시 저는 연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는 케이스도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슬슬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단계고 저보다 연하라면 당연히 학생일 거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과연 존경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연하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30대가 된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연상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존경할 네. 수 있으려면 서로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되니까 네.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이게 얼마나 육적이야. 그러게요. 질문들이 하나같이 막 여자 막. 다른 질문은 없어. 왜 자신은 만만하거든. 왜 두더지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퇴화됐기 때문에 네. 자기가 파는 게 길이야. 그 길로만 다녀. 음, 그러다 보니까 옆을 쳐다보지를 않아. 그리고 실제로 잘 하고 있고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고 문제될 게 없어. 다행이네요. 이렇게 가서 쭉 가서 이제 뭐 생각하고 있는 대로 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뭐 다르게 또 해도 되고 네. 상관은 없어. 일적으로도 문제 없고 괜찮지. 이제 요는 이제 너무 여자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 왜냐면은 이성 문제가 일에 영향을 주는 이제 경우가 조금씩 있을 수 있거든.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리듬이 아니지 애정 리듬이지. 애정. 연애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신체 리듬이 달라져 버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일수록 이제 격정적인 연애는 좋지만 일에 지장이 안 가게 네. 연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 거야. 반동거가 동거가 됐든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동거가 안정적일 수 있군요. 본인은 아니신가요? 네? 치무덤을 지가 판다. 동거는 항상 익사이팅해? 그렇죠. 흥미롭죠. 뭔가 안정적이다라는 게 그 제 입장에서는 약간 지루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날아다니는 동물이는 고 싶나 봐. 음. 항상 비행 중이고 싶나 봐.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좋아세 진짜. 다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두 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하반기 때 네. 면접에서 다 탈락을 했거든요. 아쉬워라.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기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학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이제 학원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제 제가 학교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수능 때 수학을 한 문제 틀렸거든요. 수학 문제. 천재네요. 그거에 대한 메리트도 엄청 커가지고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저 학벌이랑 이런저런 요건들로 이제 홍보를 해서 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왔고 학원을 끊는 친구 중에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와서 가해해줄 수 있냐는 연락도 오고 하니까 뭔가 자신감 뿜뿜해가지고 그 길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그냥 할까? 아까 첫 고민이 번째 되는 거죠. 했던 얘기가 네. 학원 원장이었어요. 어떤가요?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지금 하는 일도 괜찮고 네. 다른 일도 괜찮다고 네네. 했는데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게 네. 학원 원장이라고 오, 계획하고 있는 게 네네네. 그거까지도 괜찮다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면접 준비를 하면 엄청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중에 내가 뭐 먹고 사면 내가 진짜 날개를 달고 이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는 20살 때부터 가해도 계속 해봤고 이제 애들 성적도 올려봤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면 내가 지금 학원 일을 하는 것만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엄청 크고 대학교 생활 때 전공을 그렇게 열심히도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서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아서 면접 준비도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렇다고 학원 쪽 준비도 안 해버리고 흐지부지 된 상태죠. 그러니까 두더지가 왜 땅속에서 살까요? 땅이 편해서. 아니 땅속에 먹이가 있으니까. 아, 쥐렁이도 있고 막 애벌레도 있고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쉬우니까 한마디로 어떤 곳에서 돈맛을 보면 그것을 못 떠나는 게 두더지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만약에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버는 것만 볼 수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못 느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쭉 하셔도 돼요. 괜찮은 방향이고 이미 네. 내가 볼 때는 이미 박혔는데. 네. 저는 취직을 하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학원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네. 취직운도 네. 이게 취직 운의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준비를 안 해. 네, 맞아요. 이번에는 진짜 연습만 했어요. 근데 또 올해도 그럴 것 같아. 흐지부지 하시다. 예, 하는 일이 있으니까 네.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네. 절실하게 준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네. 좀 캐주얼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네. 될 리가 없잖아. 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동거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한이 딱 붙지. 활동 분야가 확 줄어드니까. 보통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아까 뭐 말 못한 거 네. 어떻게 이제 동거인들을 구하느냐, 동거하실 분들을 구하느냐, 네. 같이 게임을 하다가 만난다든지, 네. 아니면 같은 동호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같은 직장에 일한다든지, 고등학생은 안 됩니다. 그러진 않아. 아까 연하 얘기하길래. 자기 죽을 짓은 안 해. 다행이네요. 자기 죽을 짓은 안 해. 요새 스카이캐슬 드라마 엄청 유명하던데. 네. 아, 코디네이터. 오는 길에도 한번 봤어요. 페이스. 어우 재밌어 진짜. 전 그 요약 뭐 영상 뭐 떨어지는 그거 네. 뭐 있길래 그거 그냥 기사만 살짝 보고. 정주행하십시오. 방송 이거 올라가면은 네. 이제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고 네, 네. 다시- 소문도 많이 내고. 아니. 진짜요? 리마인드 하면서 소문 내, 소문 안 해. 소문 내주세요. 용환 선생님 있더라고, 소문 내. 그리고 이제 게스트도 이제 저 주위에 커플들 혹시 궁금하면 여기 한번 좀 어? 정말 좋은 데니까 한번 와볼래? 얘기 한번 나눠볼래? 라고 좋네요. 추천도 해보고. 너무 소문나고. 오늘이 시즌2 첫 방송이라서 네. 원래는 시즌1에서는 이제 한 사람을 상담하는 거를 리얼로 올리는 네. 형식이었는데 네. 이제 유능하신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아직 적응이 덜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더 궁금한 건 없죠. 네, 이제 다 여자밖에 질문이 생각나는 게 없어. 굉장히 조직이 테스트였어요. 목적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할 말은 별로 없지. 짜낸 거지. 그냥 지금 즐겨라. 즐길 때까지 즐기다 보면은 네. 여자라는 이제 인격체가 눈에 보일 거다. 지금 여자라는 육체가 보이는데
즐기다 보면 이제 인격체가 보일 거다. 인격이 보일 거다. 그럼 그 성격과 그럼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때 네. 그런 사람과 해라. 네. 그게 정답이지 뭐. 지금은 놀 때인데 뭐 벌써 결혼을 생각하고 그래. 네, 뭐 21세기의 여성을 사물로 보고 있는 두더지군. 아직 너무 자꾸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아, 그런 후에 결혼을 생각해도 네, 저는 30대 중반까지 결혼할 생각이에요. 일찍 결혼하면 바람 핀다 너. 야. 근데 저도 약간 아직 충족이 안 됐다고 음. 생각을 해서 지금 파고 있다니까. 네, 전 천천히 하겠습니다. 즐길 거 다 경험 많이 해보고 네, 하여튼 최대 동거가 네. 최대 행복이야. 네. 공리주의 알지? 공리주의 어렵네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있잖아. 네, 네. 최대 동거의 최대 행복이야. 네, 많이 해.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군요. 하다 보면 어. 누가 한 얘기더라? 벤다면 얘기든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겠지. 아무튼 벤담이 맞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정말 너무 제가 남한테 하지 않는 것까지 너무 많이 피드백도 해주시고 아.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제 성격에 대해서 엄청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만나라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근데 저는 많이 그쵸. 느꼈습니다. 네, 경험도 이런저런 쌓고 얘기를 배려심도 쌓고. 네네네. 아, 딱 이분을 섭외해놓고 네. 아 왠지 말싸움하면 어떡하지 하고 뭐? 말싸움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했어요. 나랑? 내가 왜 말싸움을 해? 오늘 진짜 다행이네요. 1회차 때 제일 좋은 그 남자분을 만나서 네. 좋았습니다. 쉽지. 좋다기보다 쉽지. 쉬운 남자 두더지군. 아, 지금까지 두더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1회차 방송 어떠셨나요? 일단 어색하죠. 아, 좋아하는 눈치를 되게 많이 받고. 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아니 너무 이제 애쓰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든 대본 계속 보고 동거랑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든 대본대로 한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애쓰는 게 보니까 내가 조금 스타일이 그래서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커플이 한번 오면은 그때까지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것까지 한번 보고 좀 이제 사람이 많고 커플이 뭐 막다짓거리하게 서로 얘기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상담하는 게 너무 인이 박혀가지고 1대1로 하잖아 상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좀 좋았습니다. 1회차라서 이렇게. 뭐 저는 오늘 들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이제 듣기만 했잖아. 네, 질문도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내 남자를 그거는 대해주는 거. 뚜둥 한 번도 안 해주구만. 아이 참. 아 그거는 이제 후반 작업으로 다할 거라서 이제 제가 뚜둔을 한번 복사를 여러 개 하겠습니다. 짜니님 요새 짬이 좀 차가지고 맛있더라고. 아,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네. 아, 그러면 1회차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쓸모있는 일 연구소의 조합 짠이 예,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